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이른 아침 6시. 서울 반포대교 아래 한강변에는 가을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기온은 섭씨 15도. 조깅을 하던 강민지, 23세, 서울대 심리학과 3학년, 는 평소와 다름없이 5km 코스를 뛰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한강을 달렸다. 시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10년 전 여동생이 물에 빠졌던 그 기억을 잊기 위해서. 6시 23분. 민지는 반포대교 3번 교각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끼잉, 끼잉. 약하고 가늘게 떨리는 소리. 처음에는 갈매기 울음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 반복됐고 점점 더 약해졌다. 민지는 멈춰 섰다. 안개 사이로 강물을 바라보니 물 위에 흰색 비닐봉지 하나가 떠 있었다. 아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근처에는 민지 말고도 3명의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있었다. 민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강 반포대교 3번 교각 근처인데요. 물에 비닐봉지가 떠 있고 그 안에 개가 갇힌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상담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신고 접수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하겠습니다.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강변으로 다가갔다. 비닐봉지는 이미 반쯤 가라앉아 있었다. 그 안에 흰 털이 물에 젖어 투명하게 비쳤다. 개의 입부분은 노란 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민지는 시계를 봤다. 6시 26분. 119가 도착하려면 최소 15분. 저 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민지의 머릿속에 10년 전 그 여름날이 떠올랐다. 당시 13살이었던 민지는 가족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었다. 여동생 수지, 당시 8세, 가물에 빠졌다. 민지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비명만 질렀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아버지가 뛰어들어 수지를 구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내가 겁먹은 건 당연해.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순간은 많지 않아. 그 순간이 왔을 때 용기를 내야 한다. 아버지는 2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민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다. 6시 28분. 비닐봉지가 거의 완전히 가라앉았다. 민지는 운동화를 벗고 재킷을 벗었다. 그녀는 수영을 잘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자유형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저 개는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또다시 10년 전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순간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15도의 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다. 숨이 막혔다. 팔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지는 팔을 저었다. 비닐봉지는 약 10m 앞에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5m, 4m, 3m. 물살이 생각보다 강했다. 한강은 겉보기와 달리 유속이 빠른 구간이 많았다. 민지의 다리가 수초에 걸렸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다리를 풀었다. 드디어 비닐봉지에 손이 닿았다. 민지는 봉지를 움켜쥐었다. 무거웠다.
물을 잔뜩 머금은 비닐봉지와 그 안에 개를 합치면 약 20kg은 될 것 같았다. 민지는 한 팔로 봉지를 안고 다른 팔로 물을 저어 강변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추위로 인해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신을 집중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게요. 민지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헤엄쳤다. 2분이 지났을까?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았다. 강변이었다. 민지는 비닐봉지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힘이 빠져서 올리지 못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이 달려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깅복 차림의 남성이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성은 민지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고 함께 비닐봉지를 강변으로 끌어냈다. 그 순간 이어폰을 끼고 달리던 다른 2명의 조깅족도 뒤늦게 상황을 알아채고 달려왔다. 한 명은 20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남성이었다. 20대 여성이 다급하게 물었다. 언니, 괜찮아요? 119 불렀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6시 32분. 민지는 젖은 몸으로 떨면서 비닐봉지를 찢었다. 안에는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개의 입은 투명 테이프로 3겹이나 감겨 있었고 내 다리는 노란 밧줄로 묶여 있었다. 개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민지는 급하게 테이프를 찢어냈다. 개의 입이 열렸고 그 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민지는 인터넷에서 본 동물 심폐소생술을 떠올렸다. 그녀는 개의 가슴을 양손으로 눌렀다. 1번, 2번, 3번. 15번째쯤 개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갈색 눈동자가 민지를 바라봤다. 개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민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개를 꼭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구했어. 넌 살았어. 민지는 잠시 말없이 개를 안고 있었다.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개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주변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도와준 남성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민지에게 덮어주며 말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해요. 용감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차가운데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이 개를 먼저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119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민지와 개를 모두 태웠다. 차 안에서 민지는 따뜻한 담요를 받고 체온을 회복했다. 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민지는 개의 목에 낡은 파란색 목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목줄 안쪽에는 유성펜으로 별이라는 이름과 010, 47 이렇게 전화번호 앞자리 일부가 적혀 있었다. 나머지 숫자는 물에 지워져 읽을 수 없었다. 6시 55분. 구급차는 마포구에 있는 24시간 동물병원 사랑동물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다. 수의사 이지연, 38세, 15년 경력, 이 별이를 진찰했다. 체온이 34, 2도입니다. 정상 체온인 38도보다 많이 낮아요. 저체온증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폐에 물이 조금 차 있고 심박수가 분당 180회로 매우 빠릅니다.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한 빈맥이에요. 다행히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3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수의사는 별이의 목 뒤를 스캔했다. 마이크로칩이 있네요. 등록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 화면에 정보가 떴다.
등록자 박민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록일 2021년 3월 12일. 민지는 그 정보를 사진으로 찍었다. 치료비는 약 50만 원이 나왔다. 민지는 주저없이 카드를 꺼냈다. 그녀의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었지만 그녀는 개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수의사는 민지에게도 조언했다. 민지 씨, 저체온증 증상이 있으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2주 후에 별이 재검진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오전 9시. 민지는 마포구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기숙사로 돌아왔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방금 전까지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어머니 강은숙, 52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엄마는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정말 위험했구나. 내 아빠 말이 맞긴 하지만 엄마는 너까지 잃을 뻔했잖아. 다음부턴 조심해. 민지는 눈물이 났다.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도 사랑해. 그 개는 정말 운이 좋구나. 내가 있어서.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녀는 사진 3장을 첨부했다. 첫 번째는 비닐봉지 안에 갇힌 별이의 모습. 두 번째는 구조 직후 젖은 별이의 모습. 세 번째는 동물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별이의 모습. 그녀는 이렇게 썼다. 오늘 아침 한강에서 비닐봉지에 갇혀버려진 진돗개를 구조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별이이고 마이크로칩 정보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박민수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전화번호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01047. 이 개를 버린 사람을 찾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024년 11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4개월 2년 또는 벌금 300만 일, 200만 원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2시간 만에 조회수 1만, 공유 5만 건을 기록했다. 댓글에는 분노와 응원이 쏟아졌다. 개를 저렇게 버리다니? 사람도 아니다. 민지님,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박민수라는 사람 꼭 찾아서 처벌받게 해주세요. 오후 2시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 동물보호 전담팀 김성훈 경사 42세였다. 강민지 씨, 제가 SNS 글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칩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청에 확인한 결과 박민수, 남, 38세 라는 사람이 2021년에 이 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작년에 서울로 이사를 왔고 현재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에는 부산으로 나온 겁니다. 저희가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민지 씨도 참석하시겠습니까? 민지는 바로 대답했다. 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민지는 김성훈 경사와 함께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방문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후반의 남성이 문을 열었다. 박민수였다. 그는 경찰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김 경사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박민수 씨, 서울 마포경찰서입니다. 2021년에 등록하신 진돗개 별이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제 한강에서 비닐봉지에 갇힌 채 발견됐는데 혹시 아시나요? 박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박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별이가 임신을 했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울 여건이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좁고 저는 혼자 살고 회사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집을 비웁니다. 임신한 개를 키우면 나중에 새끼까지 45마리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어쩔 수 없이요? 당신은 입양 보내거나 동물보호센터에 맡기거나 SNS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개를 비닐봉지에 넣고 입을 테이프로 묶어서 강에 던졌어요. 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15도 물에 2분만 들어가 있어도 죽을 것 같았어요. 별이는 최소 10분은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경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박민수 씨, 당신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를 위반했습니다. 동물 유기 및 학대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별이한테 하세요. 9월 20일 박민수는 마포경찰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그에게 5년간 반려동물 소유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SBS 동물농장팀이 민지와 별이의 이야기를 10월 5일 방송에서 15분 동안 다뤘다. 방송 후 민지의 SNS 팔로워는 3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전국에서 후원금이 모였다. 총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민지의 계좌로 들어왔다. 민지는 그 돈으로 별이의 남은 치료비를 모두 냈고 나머지는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 민지가 사는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기숙사 근처 편의점 사장님은 민지에게 음료수를 무료로 주며 말했다. 학생,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근처 떡볶이 가게 할머니도 떡볶이 한 접시를 서비스로 내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한편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가 박지민, 32세, 은 민지에게 연락을 했다. 민지 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단체에서 동물유기 처벌 강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5년 2월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를 최소 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징역형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지 씨가 이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민지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녀는 10월 1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저 한 생명을 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매일 수백 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25일, 별이는 동물병원에서 퇴원했다. 민지는 별이를 자신의 기숙사로 데려왔다. 그녀는 학교 측에 사정을 설명했고, 학교는 예외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거주를 허락했다. 민지의 룸메이트인 이수진, 22세, 경영학과, 도별이를 반겼다. 민지야, 별이 정말 예쁘다. 우리 같이 잘 키워보자. 하지만 수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근데 민지야, 내가 그날 물에 뛰어들었을 때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너 수영 잘하지도 않잖아. 만약 내가 물에 빠졌으면 어쩔 뻔했어? 다음부턴 좀 더 조심해.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 하지만 별이는 처음 며칠 동안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비명을 지르며 깼고, 비닐봉지 소리만 들어도 온몸을 떨었다. 민지는 수의사 이지현에게 다시 연락했다. 선생님, 별이가 밤에 계속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수의사는 조언했다. 그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예요.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면 정신적 상처가 남습니다. 별이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부드럽게 말을 걸고 절대 큰 소리를 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약을 일주일간 먹이세요. 플로옥세틴이라는 항불안제입니다. 민지는 그 조언을 따랐다. 매일 아침 7시와 저녁 7시에 별이를 데리고 한강변을 산책했다. 처음에 별이는 강물을 보면 뒤로 물러났지만 점차 두려움을 극복했다. 10월 초, 민지는 별이를 데리고 2주 재검진을 받았다. 이 수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주 잘 회복했어요. 폐에 있던 물도 다 빠졌고 심박수도 정상이에요. 계속 이렇게 돌봐주세요. 10월 말쯤 별이는 다시 꼬리를 흔들며 민지를 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9월 28일 민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별이의 배가 부풀어 오른 것이다. 민지는 다시 동물병원으로 갔다. 이 수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한 후 웃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별이가 임신했어요. 태아가 4마리 보입니다. 진돗개의 임신 기간은 평균 61일이니 출산 예정일은 11월 말쯤이에요. 민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서 박민수가 별이를 버린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이 새끼들도 생명이야.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킬 거야. 민지는 SNS에 다시 글을 올렸다. 별이가 임신했습니다. 4마리의 강아지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이 글에는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응원과 입양 희망이었다. 11월 28일 새벽 2시, 별이가 진통을 시작했다. 민지는 잠에서 깨어 별이 옆에 앉았다. 별이는 힘들게 숨을 쉬며 4마리의 강아지를 낳았다. 첫 번째는 암컷으로 온몸이 흰색이었다. 민지는 그 강아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하지만 희망이는 4마리 중 가장 작았다. 체중은 180g. 다른 3마리가 이맥 2240g인 것에 비해 확연히 작았다. 게다가 처음에는 숨소리도 약했다.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수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부드럽게 희망이의 가슴을 문질렀다.
다행히 희망이는 점차 힘을 되찾았다. 두 번째는 수컷으로 귀 부분이 검었다. 이름은 용기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암컷과 수컷으로. 이름은 사랑이와 기쁨이었다. 별이는 네 마리를 모두 정성껏 핥아주었다. 특히 희망이를 더 오래 핥아주며 체온을 올려주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 엄마는 새끼들을 위해 그 끔찍한 순간에도 살아남으려고 했구나. 생명은 정말 강하고 아름다워. 12월이 되자 민지는 입양 공고를 냈다. 수백 명이 지원했고 민지는 신중하게 내 가정을 선택했다. 희망이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부부에게, 용기는 민지가 직접 키우기로 했다. 사랑이는 인천에 사는 60대 할머니에게, 기쁨이는 대전에 사는 20대 대학생 커플에게 입양됐다. 입양 시기는 강아지들이 생후 12주가 된 2025년 2월 20일이었다. 진돗개 전문가들은 최소 12주는 어미와 함께 있어야 사회성을 제대로 배운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민지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환경을 확인했고 입양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1년에 최소 2번 민지에게 강아지의 근황을 보고할 것, 학대나 유기 시 법적 책임을 질 것,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것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입양 당일 민지는 한 마리씩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희망이를 안았을 때 민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희망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작고 약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어. 이제는 180g이 아니라 2kg이 됐구나. 새 가족한테 가서도 건강하게 자라. 언니가 꼭 보러 갈게. 용기를 안았을 때는 웃으며 말했다. 용기야,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우리 평생 같이 살자. 사랑이와 기쁨이에게도 각각 작별 인사를 했다. 별이는 새끼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지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별아, 내 아이들은 모두 좋은 곳으로 갔어.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2월 22일, 민지는 별이와 용기를 데리고 다시 한강 반포대교로 갔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이제는 겨울이 되어 강변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민지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별아, 우리 여기서 만났지? 그때 내가 너를 구했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구한 거야. 너 덕분에 나는 1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벗어났어. 고마워. 별이는 민지의 손을 핥았다. 용기는 신나게 눈밭을 뛰어다녔다.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빠, 저 이제 용기를 냈어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저는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민지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여전히 그날의 추위와 두려움이 몸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떨림은 후회가 아니라 자랑스러움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SNS 글을 올렸다. 생명은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은 버려지는 순간에도, 구조되는 순간에도,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한 생명이 때로는 우리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글은 15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민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별이와 용기를 데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눈밭 위에는 세 줄의 발자국이 찍혔다. 민지의 발자국, 별이의 발자국, 그리고 용기의 작은 발자국. 세 줄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